오늘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심오하고도 수수께끼 같은 사상가 헤라클레이토스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철학은 짧은 단편들로만 전해지지만 그 안에 담긴 우주와 존재에 대한 통찰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사유를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페소스의 헤라클레이토스는 종종 어두운 철학자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의 말들이 아포리즘 형식의 함축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어 해석이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핵심 사상은 바로 변화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고 불변한다는 당시의 통념에 맞서 우주의 근본적인 본질이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 즉 유전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명제, 만물은 유전한다. 와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는 바로 이 역동적인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을 통해 그가 보았던 우주의 본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의 사상이 어떻게 고대를 넘어 현대 철학과 사상에까지 깊은 강물처럼 흘러들어왔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이오니아 지방의 부유한 도시국가였던 에페소스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변동 속에서 그는 인간사의 더섭음과 세계의 근원적인 유동성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했던 것입니다. 그의 귀족적인 배경과 대중을 향한 경멸적인 태도는 그의 사상을 더욱 고립시키고 난해하게 만들었을지 모르나 오히려 그러한 거리 두기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관찰의 결과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세계의 본질과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치열한 지적 투쟁의 산물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의 심장부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그의 가장 유명한 비유인 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플라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 우리는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명확합니다. 강물은 매 순간 흘러가므로 당신이 2번째로 발을 담글 때의 물은 처음의 물이 아닙니다. 강은 동일한 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실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물로 대체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즉 강의 정체성은 고정된 실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이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상식적인 세계관에 첫 번째 균열을 냅니다. 우리는 사물을 고정되고 안정적인 실체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그것이 착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의 통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명제는 단지 강물이라는 외부 대상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은 강물에 발을 담그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순간에 나와 2번째 순간에 나 역시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경험은 시시각각 변해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결코 완벽히 같은 존재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물의 비유는 세계와 자아 모두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심오한 형이상학적 선언입니다. 이는 존재를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으로 파악하려 했던 동시대의 다른 철학자, 특히 엘레아 학파의 파르메니데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는 엄격한 논리를 통해 변화와 생성, 운동은 감각이 만들어내는 착각에 불과하며 진정한 존재는 단일하고 영원하며 부동의 상태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각의 세계는 거짓이고 이성으로 파악한 불변의 세계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반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바로 그 변화야말로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존재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생성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책상이라고 부르는 사물조차도 사실은 원자 수준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며 느린 속도로 썩고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 미시적인 변화나 느린 변화를 포착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처럼 헤라클레이토스는 서양 철학사에서 고정된 존재의 철학에서 역동적인 생성의 철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최초의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제자 크라틸로스는 이 사상을 극단으로 밀고 나아가 같은 강물에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강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강과 나 자신은 이미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끊임없는 변화를 추동하는 근원적인 실체, 즉 만물의 근원인 아르케는 무엇일까요? 당시 밀레토스의 학파의 철학자들이 물탈레스이나 무한정한 것 아낙시만드로스, 공기 아낙시메네스와 같은 특정한 물질을 만물의 근원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헤라클레이토스 역시 자신만의 아르케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을 선택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불은 그 자체로 변화와 과정의 가장 완벽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고정된 형태를 가지지 않으며 끊임없이 타오르면서 다른 물질을 소비하고 빛과 열로 변형시킵니다. 불은 정지하는 순간 그 존재를 멈춥니다. 즉, 불의 존재 방식 자체가 바로 과정이며 활동입니다. 이 세계 질서는 신이나 인간 중 어느 누구도 만들지 않았으며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는 불이다. 그것은 정해진 만큼 타오르고 정해진 만큼 꺼진다는 그의 말에서 불은 단순한 물질을 넘어 우주 전체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근원적인 원리로 격상됩니다. 그는 위로 가는 길과 아래로 가는 길은 하나이며 같다고 말하며 불이 다른 원소들로 변하고 다시 불로 되돌아오는 우주적 순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은 응축되어 습한 것이 되고 다시 물이 되며 물은 흙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아래로 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흙은 다시 증발하여 물을 거쳐 불의 기운인 뜨거운 증기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위로 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불은 만물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근원적인 동력이자 모든 것이 결국 되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이 순환은 우주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교환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순환을 넘어 생성과 소멸이 끝없이 이어지면서도 전체적인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는 우주의 영원한 법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또한 불을 영혼과 연결시켰습니다. 가장 건조하고 뜨거운 영혼, 즉 불에 가장 가까운 영혼이 가장 지혜롭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습기에 젖은 영혼은 어리석음과 죽음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지혜가 곧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인 불의 속성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만약 세상이 그저 끊임없이 변화하고 타오르는 불과 같다면 이 세계는 완전한 혼돈 그 자체가 아닐까요?
모든 것이 흐르고 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헤라클레이토스의 위대함은 바로 이 변화의 이면에 숨겨진 질서와 법칙을 꿰뚫어 보았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이 우주적 변화를 주재하는 보편적이고 내재적인 원리를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로고스는 말, 이성, 법칙, 원리, 설명, 비례 등 매우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로고스는 만물의 변화가 따르는 척도이자 법칙이며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보편적 이성입니다. 불이 정해진 만큼 타오르고 정해진 만큼 꺼지는 것도 모든 변화가 무질서한 혼돈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과 비례에 따라 일어나는 것도 모두 이 로고스 때문입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면서도 강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변화 속에는 그것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조화와 통일성이 존재합니다. 로고스는 모든 사물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이자 관계의 구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보편적인 로고스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좁은 경험과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감옥에 갇혀 마치 꿈속에서 살아가듯 세계의 근본적인 질서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꿈, 즉 사적인 세계 이디오스 코스모스에 빠져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로고스가 지배하는 하나의 공통된 세계 코이노스 코스모스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철학자의 임무는 바로 이 잠에서 깨어나 만물에 내재한 보편적인 로고스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즉, 그의 철학은 단순히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그 변화의 법칙을 깨닫고 우주의 질서와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우주의 이성이자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지침인 셈입니다. 로고스를 이해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실들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근본 원리를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로고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일까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작동 원리를 대립물의 투쟁과 조화라는 혁신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전쟁은 만물의 아버지이며 만물의 왕이다 라는 매우 도발적인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전쟁 폴레모스은 단순한 파괴나 혼돈, 인간 사회의 폭력적인 충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 즉 대립물들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을 의미하며 바로 이 역동적인 긴장 관계가 세계의 모든 것을 낳고 유지하는 창조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수많은 사례를 들어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낮은 밤이 있기에 그 의미를 가지며 건강은 질병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배부름의 즐거움은 배고픔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삶과 죽음 또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속한 두 측면입니다.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규정하고 서로에게 의존하며 하나의 통일체를 이룹니다. 그는 이 원리를 활과 리라수금의 비유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활은 나무의 양쪽 끝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팽팽한 긴장 상태를 통해 화살을 멀리 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만약 이 긴장이 사라진다면 활은 더 이상 활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악기인 리라 역시 현의 팽팽한 긴장 덕분에 아름다운 소리, 즉 조화로운 화음 하르모니아를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립적인 힘들 사이의 투쟁이야말로 안정되고 조화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동력입니다. 차가운 것은 더워지고 더운 것은 차가워지며 젖은 것은 마르고 마른 것은 젖는다는 그의 말처럼 세계는 대립물들이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이행하고 투쟁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조차도 신의 관점, 즉 로고스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하나의 전체적인 조화 속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로고스에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갈등과 투쟁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존재를 구성하는 필연적인 조건이자 더 높은 차원에 보이지 않는 조화를 이루는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조화보다 보이지 않는 조화가 더 우월하며 진정한 지혜는 이 대립의 통일성을 꿰뚫어 보는 데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서양 사상사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으며 그 파장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생성의 철학은 후대의 거의 모든 철학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먼저 플라톤은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가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소멸하기에 결코 참된 삶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불완전한 현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그 너머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참된 실제의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를 상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유전하는 세계에 대한 응답으로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그의 사상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에게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정립태제과 반정립 안티태제의 모순과 투쟁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종합진 태제로 나아가는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대립물의 투쟁과 조화라는 아이디어를 역사와 정신의 영역에서 더욱 정교하게 체계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과 변화, 힘의 의지를 철학의 중심에 놓았던 프리드리히 니체 역시 자신을 헤라클레이토스의 진정한 계승자로 여겼으며 그의 사상에서 끊임없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니체는 변화를 긍정하고 삶의 투쟁을 찬미했던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 플라톤 이후 서양 철학을 지배해 온 존재론적 형이상학을 극복할 실마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 구조의 변동, 환경 위기 등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모든 것을 고정되고 안정적인 실체로 파악하려는 낡은 사고방식은 종종 우리를 혼란과 불안에 빠뜨립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것이야말로 존재의 본질임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무쌍한 흐름의 이면에 있는 보편적인 법칙과 질서, 즉 로고스를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철학이라는 강물은 고대 에페소스에서 발원하여 철학사의 구비구비를 돌아 여전히 우리의 사유를 풍요롭게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며
존재의 의미와 세계의 본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